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이제 올해도 2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시 이제 합격한 학생들한테는 정말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요. 정시 원서 접수가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 끝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 만큼 올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대입 경향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 기상대도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5 송년 특집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총결산 함께 해주실 최고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저희 셋이 만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니까 또 색다르고 어디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윤상현 선생님도 벌써 저희 결정적 코치로 함께 하신 지 1년이 지났잖아요. 네네. 1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가 3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중에서 이제 한 2년 정도는 상담 교사로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한 1년 조금 못 되게 이제 결정적 코치를 했는데 사실 그 상담 교사로 활동할 때는 가끔씩 나오고 그다음에 또 나와서 이제 하는 역할도 상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평소 이제 제가 하던 일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결정적 코치가 되면서 자리를 옮기고 하는 역할이 달라지니까 그게 좀 생소했었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결정적 코치가 되면서부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개편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이래가지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뭐 제가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의미 있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런 얘기 오늘 아니면 언제 듣겠습니까? 선생님의 속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선생님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아직 전문 용어에 익숙치 않아서 크로마키라고 하나요? 네, 크로마. 예, 서서 네. 이제 그 일기예보 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서서 이렇게 했던 그 부분. 네네. 그게 굉장히 좀 인상에 남습니다. 이제 저희가 평소 서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익숙한데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서서 그렇게 딱 고정돼서 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뭐 가끔씩은 주머니에 손도 넣고 칠판에 필기도 하고 막 이런데 네. 딱 서서 정자세로 뉴스 보도하는 것처럼 해야 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선생님들 그거 하실 때 저게 쉽지가 않을 텐데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생각보다 두 분 다 빨리 적응하시고 너무 잘하셔서 아 이제 내가 더 이상 설 곳이 없겠구나 이런 위압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재원 선생님도 기억에 남는 일 많으시죠? 예, 뭐 저도 이제 제가 정확하게 2월 1일부터 2015년 2월 1일부터 이제 방송을 결정적 코치를 하게 됐는데 뭐 하면서 이제 금방 얘기했던 대로 이 결정적 코치가 약간 좀 보도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는 뭐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분석해주고 넌 된다 안 된다 얘기해주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그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 코치 처음 할 때는 한 2, 3일 정도 좀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알으셨어요? 예, 예,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네. 밥도 잘 안 넘어가고 뭐 그랬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이제 이런 전달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긴장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상담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같이 이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 예, 그러니까 때로는 저랑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대학하고 또 이제 우리 상담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학하고 좀 다를 때도 있고 네.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제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 이렇게 매일 이렇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제 인생에서 저는 그냥 그저 교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인생에서 이렇게 방송을 꾸준하게 할 수 있었다는 뭐 정말 색다르고 즐거운 경험들 예, 그런 부분에서는 또 결정적 의미가 있었죠. 네, 이제 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그냥 단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도 그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많이 토의를 하시고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기상대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2015 송년 특집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총결산 1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2016년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15일 금요일까지는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영역별 방학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1월 18일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학 상담 이어지니까요. 상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최고의 선생님 두 분과 함께하는 2015 송년 특집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총결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학년도 입시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 두 분께서 과연 2016년 이 대입을 어떤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을지 궁금합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6 수시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윤상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2016 대입 수시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뽑은 이제 수시 키워드는 많이 뽑았다 이겁니다. 이제 보통 뽑았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네모 박스에 들어가는 경우는 명사형 어구가 많은데 그쵸. 저는 그냥 또 충실하기 위해서 종결어미를 살려서 역시 서술어로 그대로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많이 뽑았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수시가 정시보다 모집 인원이 많다라는 건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더 내막을 들어가 보면 수시에서 이제 많은 인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정시로 이월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더 많은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그 추가 모집 기간도 대학에서 한 이틀 정도 예년에 비해서 좀 늘려놨고요. 그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충원을 하려는 그런 의사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수시에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했다. 이런 부분이 올해는 예년과 좀 달라진 그 수시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수시에서 많이 뽑았다라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점점 더 많이 뽑겠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수시를 점점 더 많이 뽑을 것 같고요. 그러면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은 어떤 학생들한테 유리했을까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시 전형에서 다양한 전형들이 있죠. 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논술 전형도 있고 그런데 2015-16 대입제도 개선안이 이제 발표된 이후에 이제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제도에 맞게 학생들을 좀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에 맞게 이제 선발하는 그런 취지가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도 그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전형의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대비법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것이 이제 대학에서도 발표가 되고 또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도 그 뭐 졸업생들의 어떤 그 진학 실적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 좀 합격에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노하우가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붙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특히나 자소서라든가 생기부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그런 것들이 또 일목요연하게 연결된 경우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뭐 단순하게 한두 개의 장점만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갖춘 학생들이 좀 많이 선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논술 전형의 특징 자체가 논술 시험의 특징 자체가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오려는 노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네. 논술하게 되면 사교육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어떤 요소들 지적들 때문에 대학에서도 굉장히 그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논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경쟁률은 높지만 그래도 분명히 합격자들을 배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로 이제 논술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좀 더 성실하게 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조금 많이 합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과 병행 준비한 학생 그래서 수능을 포기한 채 논술만 했던 학생들은 사실 합격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수능과 병행해서 준비를 하면서 수능 공부와 또 논술 시험을 이렇게 연결시켰던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붙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네. 다들 조금 어지러워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좀 잡힌 것 같고요. 그리고 모범생들이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모범적으로 잘 준비하는 학생들이 합격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선생님께서 봐주셨는데요. 정재환 선생님께서는 이제 수시 키워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잡았던 것은 이제 수시는 지피지기다. 지피지기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잘 알면 유리했고 그렇지 못하면 좀 불리한 면도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올해 이제 성균관대학교 의예과 논술 전형의 경우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죠. 200대 1이 넘었죠. 네. 그럼 왜 200대 1이 넘었느냐?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많으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시가 상향 지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네. 많은 학생들이 물론 실력도 있었겠지만은 운도 좀 기대하면서 또 여기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수능이 쉬워지면 난 수능 쉬워져서 만점 받을 거야라는 또 그러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기대감이나 운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제 좀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면서 성균관대 의대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국의 모든 특히 논술 전형을 보는 연대, 고대, 뭐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는 한 100대 1 가까운 이런 경쟁률들을 보여줬던 건데요. 결국 이제 행운에 의해서 또는 이제 뭐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를 잘 파악 못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나는 내 수준은 이런 거야라고 스스로를 잘 찾아갔던 학생들은 오히려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함에 따라서 올해처럼 수시가 늘어나 있는 이런 상태니까 많이 선발되는 이런 결과들을 낳았죠. 따라서 올해 수시의 특징은 허황된 좀 기대감 이것보다는 현실적이고 자기 현실에 맞는 위치를 찾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수시가 아니었나. 그만큼 대학에서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안정화 이후에 입시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이나 정책들이 좀 안정화된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피지기라는 거는 수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학생들이 그렇죠. 상담 신청을 해올 때도 좀 어느 정도 딱 그 본인의 위치를 파악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좀 선생님들도 좀 수월하게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항상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선생님께서도 이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과 상담을 하시다 보면 이번에 좀 수시에서 유리했던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수능은 수능 수석하는 학생들은 늘 뻔한 거 있지 않습니까? 6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과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던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학생부 종합에서 내세우는 게 있죠. 학생부 종합에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자신의 꿈을 바탕으로 해서 성적을 이제 향상시키고 뭐 이런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이런 학생들을 뽑는다라는 아주 그 뻔한 공식인데 이 공식이 이제 뻔하지만 그 안에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교 활동을 통해서 꿈을 찾은 학생.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정도가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이나 또는 이제 본인이 이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병행해서 성적 향상에 노력을 하고 또 자기의 꿈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독서나 진로 활동에 충실하고 이런 학생들이 결국에 이제 좋은 대학에 붙는 사례들을 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논술 역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학생들이 잘 붙더라고요. 예를 들어 대학별 그 논술들이 이미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대학별 논술들이 자리가 지금 다 잡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대학은 어떤 유형이다. 근데 거기에 또 잘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논술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고요. 문과 학생이지만 또 이제 뭐 사회문화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 성균관대 논술이나 이런 데서 좀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이과 학생들도 수학하고 과탐을 잘하는 학생들이 딱 목표를 정하고 노력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했을 때 앞서 이제 지피지기라고 했지만 본인들이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강점을 무기로 삼아서 그 입시에 도전했을 때 좋은 성공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논술 키워드를 좀 잡아볼게요. 2016 대입 논술은 땡땡땡이었다. 윤성현 선생님? 네.
역시 또 서술형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자, 2016 논술은 많이 보았다라고 제가 이제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저는 이제 논술 전형의 어떤 그 시험 문제 이쪽 측면보다는 전형의 그 바깥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논술 시험을 많이 보았다. 즉 다시 말해서 일단은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75.88대 1이었고요. 또 한양대도 72.98대 1. 저희가 이제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대충 50대 1은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70대 1이 넘어간 사례는 좀 드물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굉장히 대단히 그 경쟁률이 좀 높았고요. 상위 12개 대학의 논술 전형 전체 경쟁률을 보더라도 전년도 이제 44.38대 1에서 48.35대 1로 경쟁률이 좀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이제 소폭 하락이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이제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아졌는데요. 네. 그럼 논술 전형에서 왜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졌냐라고 했을 때, 사실 논술 전형 지원은 이제 수능 전에 하잖아요. 근데 이제 6월, 9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쉬운 수능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수능에서 내가 이제 실수할 수도 있고 예상과는 다른 성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수시에서 어느 정도 좀 합격의 기회를 좀 더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평소 지원을 좀 꺼려했던, 또 논술에 준비가 없었던 학생들까지도 논술 전형에 지원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 한양대면 또 상위권 대학입니다. 근데 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인력 풀은 사실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졌다라는 건 쉬운 수능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내가 수능에서 이 정도 대학 이상은 갈 수 있을 거야라고 좀 이렇게 자만했던 그런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지원을 좀 많이 올리지 않았나. 물론 이제 최저 기준이 좀 완화되거나 없어진 그런 부분도 이제 경쟁률을 끌어올리긴 했지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시율도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80%가 넘는 수험생이 응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양대는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응시를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또 생각하는 그 응시율이 높아진 이유는 이번에 수능이 예상과는 달리 난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내가 이 정도 성적을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특정 한두 영역에서는 또 이렇게 실패를 그쵸. 맛본 학생들이 이번에 좀 많았거든요. 많았죠. 그러니까 자기 점수가 불안하고 예측이도 가능한데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에 평소 같으면 자기가 이제 충분히 정시에서 도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안 했던 그런 학생들도 수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않았나. 그래서 응시율이 좀 높아졌다. 이런 부분이 논술 시험에 있어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정재원 선생님은 어떤 키워드를 꼽으셨나요? 네, 제 키워드는 좀 논술 전형으로 들어가서요. 예, 문제는 쉽고 답은 어려웠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윤상현 선생님께서 이제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선행학습 금지법하고 사교육 영향 평가라는 게 있어요, 대학마다. 그래서 논술 출제 문제 자체를 교육 과정 내에서 해야 된다. 그 교육 과정 내라는 것의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건 결국 그동안 이제 논술 지문으로 활용됐던 내용들을 교과서 지문을 활용하거나 최대한 이제 좀 폭을 넓혔을 때도 EBS 연계 교재에서 이제 지문이 나오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논술 문제를 접했을 때 익숙하죠. 교과서에서 봤던 지문이니까, 또는 EBS에서 봤던 지문이니까 익숙하고 또 독해를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을 텐데, 네. 그렇지만 이제 막상 이걸 답을 쓰려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제는 쉽게 던져주지만 그 쉽게 던져준 주제를 얼마나 멋지게 이제 자기가 또 꾸며 나가느냐의 또 부분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는 문제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논술 본 애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어떻게 봤냐, 잘 봤냐 그러면 다 잘 봤대요. 이게 다 이제 쉬웠다, 어렵지 않았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은 또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이제 숫자는 네. 그 소수인데, 결국 이제 문제는 쉽지만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사고력이나 창의력이나 이런 그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답 쓰기는 어려웠던 논술.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또 추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비 수험생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키워드인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대망의 올해 치른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키워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올해 수능은 작년에 워낙 수능이 쉬웠기 때문에 올해도 쉬울 것이다라고 예상이 계속해서 되어 왔는데,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열어보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수능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글쎄요, 윤상현 선생님, 이번에도 서술형인가요? 서술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거는 양면을 가진 동전이다였는데, 네. 서술형으로 바꿔서 이번 2016 수능은 동전의 양면성을 가졌다,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네요. 네.
자, 이제 어쨌든 똑같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김혜진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능이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점에 제가 좀 초점을 맞췄는데, 그럼 왜 이제 양면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전이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올해는 이제 예년에 비해서 국수형을 중심으로 난도가 어느 정도는 좀 있었습니다. 난도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변별력을 갖는다라는 부분은 사실 수능의 본래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수능 본질의 기능을 회복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예고가 됐어야 되는데 예고가 안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모의 수능을 저희가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과 9월 모의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6월도 쉽고 9월도 쉬웠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쉬웠고, 그래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예비고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능의 안내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들이 모두가 쉬웠는데,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이제 수험생들이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사실은 뭐 딱 놓고 본다면 그렇게 심한 난도의 차이는 아닐 수 있는데, 수험생들이 그 수험장에서 고사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긴장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안 좋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난도가 좀 예고가 된 다음에 그게 좀 일관성을 갖는 부분이 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뭐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뭐 과탐에 있어서 원 과목과 투 과목의 난도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사실 그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 하더라도 그 과목별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보정이 좀 안 될 정도로 이번에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평가돼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있었기 때문에 양면을 가진 동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아니, 정말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조금만 예고가 됐어도 우리 학생들 그렇게 막 네. 너무 놀라진 않았을 텐데, 정말 그 수험장에 들어가서 국어를 많이 못 본 학생들이 네, 네, 상당히 네. 많았어요. 그만큼 당황했다는 얘기인데, 내년도에 이제 수능을 치르는 우리 예비 고3들도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역시 난도가 되지 않을까. 네. 예상했던 난도만큼 좀 나와주면 수험생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실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2017학년도 수능에 있어서의 좀 변화된 부분이라면, 국어가 지금 선택형 수능에서 이제 통합형으로 바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영체 이제 수학이 선택형은 아니지만 이제 계열에 따라서 가나형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가 이제 그대로 남아 있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면 한국사가 이제 문이과 모든 학생한테 필수로 지정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네네. 이렇게 이제 변화된 부분은 우리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유형에 대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정시의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의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 따라서는 그 정시에 따라서 정시로 가야 되는, 물론 이제 수시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학교의 사정에 따르면은 수시에서 진학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학교들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유형에 대한 대비는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난도가 갑자기 쉬워지거나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그렇죠. 이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한테는 수시의 기회가 없다면 정시가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상당히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울 때는 쉬울 때대로, 또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좀 그 어떤 적응력을 좀 키워가는 이런 어떤 노력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 고사장에서 조금 돌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좀 강한 정신력,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길러갔으면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가 이제 만점자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한 얘기가 그냥 수능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했다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쉬울지 어려울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냥 어렵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정재원 선생님은 네. 수능 키워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수능 키워드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뭐 정시 키워드를 네, 좀 정시 키워드. 얘기를 좀 드릴 네. 텐데요. 정시는 이제 예측 불가다, 이렇게 예측 좀 말씀드릴 불가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수시 2월 인원이나 뭐 이런 인원들도 많이 이제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뭐 심지어 어떤 학교는 수시에 온 학생들이 너무 좋으니까 더 뽑았어요. 그래서 정시 2월 인원이 마이너스가 된 그런 학교도 더 있어요. 뽑을 수가 있어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2월 인원이 많이 줄었고, 특히
이과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의대 때문에 이과 상위권 대학들은 어느 정도 2월 인원이 나왔는데 문과 쪽은 이제 작년보다 확실히 그 숫자가 이제 2월 되는 숫자가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시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좀 많이 어려워지는 좁은 문이 돼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입시기관이라든가 저희 뭐 또 서울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치를 이제 할 때 배치점을 잡을 때 상위권 그 대학의 모집 정원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이제 수능 석차를 예측한 부분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입시 그 배치표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수능에서 올해 정시에서 특징이 뭐냐면 수시에서 수능을 잘 본 학생들 중에 몇 명이나 수시에 붙었는가. 수능은 잘 봤는데 정시를 못 보는 학생들의 숫자. 네네네. 이게 지금 확인이 사실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 여부에 따라서 생각보다 지금 입시기관에서 예측한 것보다 사실 합격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실제로 일부 학생들 상담했던 학생들이 대학이나 보통 상담한 학생들은 대학에도 물어보고 또 입시기관에도 물어보고 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이 다 다르게 얘기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해 정시는 예측 불가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아마 이것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제 이런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수시가 살아 있으니까 이제 네. 수시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정시는 문도 좁지만 예측성도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시가 아직까지 이제 합격 발표가 안 됐으니까요. 남아 있는데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수치들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어제 이제 원서 접수를 마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학교별로 경쟁률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정리 가능할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 이걸 지금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크게 이제 보면은요,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는 2015년 입시보다 올해 입시, 16 입시가 조금 줄었어요. 좀 네. 이제 경쟁률이 좀 떨어졌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탐구 과목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또 상위권에서 수능 작년보다 이제 난도가 높다 보니까 상위권들이 확실히 상위권하고 중상위권하고 이제 구분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서울대, 고대, 연세대, 성균관대는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탐구를 적게 반영하는 이제 서강대 이과라든가 또 한양대 그리고 수학을 특히 많이 반영하는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 그 경쟁률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뭐 주목할 만한 뭐 학과 경쟁률로서 숙명여대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50%를 반영하거든요. 이 문과에서 네. 무려 45.17대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정시에서 이런 경쟁률 최근에 보기 어려웠는데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쟁률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기상대 결정적 코치 두 분과 함께하는 2016학년도 입시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15 송년 특집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총결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고3이라니 내가 고3이라니 내가 고3이라니 네, 지금부터는 2015 기상대 어떤 일들을 해왔고 어떤 기록들을 남겼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어떤 뭐 자화자찬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저희가 스스로 조금 반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학 상담도 했고요, 미니 특강도 했고요, 또 대입 설명회를 통해서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봤는데요. 윤상 선생님은 1년 동안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개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특징적인 사업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되게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제작진은 아니지만 제작진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굉장히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바로 10시간 릴레이 생방송. 이게 사실 뭐 명절 때 10시간 뭐 12시간 생방송 라디오로 이렇게 BGM 하는 그건 봤었는데 10시간을 생방송을 한다라는 이 기획 자체도 놀라웠고 또 이게 가능할까도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이때 참여를 했지만은 뭐 수험생들의 반응도 만족도도 높았던 네. 것 같고 또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제작진들의 수고와 노력도 대단했고 또 그것이 이제 좋은 결실로 이어진 것 같아서 아무튼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사실 전례 없는 기획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제 그 기획 자체를 들었을 때 에이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저희도 웃어 넘기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방송이 실행이 되고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희도 아 이게 되는구나라고 네. 느꼈던 저희도 놀랐던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정재원 선생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마 진짜 80년대 이상가족 찾기 이후에 맞아요. 그거 한 번 있었어요. 최대 방송이 예.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자체가 상당히 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방송이 아닌가. 뭐 제가 상담은 안 하지만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분석해오는 거 보면은 이런 상담을 어디서 우리 학생들이 받을 수 있을까? 모 지역에서는 서울의 모 지역에서는 지금 컨설팅 비용이 뭐 한 명당 한 건당 뭐 수십만 원 호가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대단했고요. 특히 그 가운데서 인상 깊었던 것은 뭐 우리 조진표 대표라든가 이런 YG 멘토처럼 진로, 그다음에 이제 김진우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뭐 북한 이탈 주민 네네. 자녀들 그리고 뭐 선생님들 여러분이 고생하셨는데 뭐 다문화 가정 자녀들 이런 것들은 글쎄요 그 어떤 입시 그 기관에서도 할 수 없는 뭐 이런 부분들 참 고생하셨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10시간 뭐 2시간도 그렇지만 10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00시간, 1000시간의 이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 한 해 또 이제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봤던 건데요. 저희가 어떤 일들로 수험생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만났는지 숫자로 보는 기상대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올 한 해도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맞춤 상담으로 쉬지 않고 달려온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15년 기상대를 총 결산해봤습니다. 숫자로 보는 2015 기상대. 먼저 2015년 기상대에서 상담을 받은 사람은 1,311명. 올 한 해 방송을 통해 상담받은 학생은 438명. 1:1 현장 상담을 통해 상담받은 학생은 약 650명.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10시간 연속 특별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223명의 수험생들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시 정시 입시 전략을 위한 총 6번의 입시 설명회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갔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쉽게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형편이 어려운 수험생들과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예비 수험생 입시 진로 설명회 등 총 5번의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올 한 해 기상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숫자는 10. 방송 사상 이래 없던 10시간 연속 특별 생방송을 통해 정시 합격 예측 상담 방송이 진행됐는데요. 이 방송을 통한 집중 상담 20명, 실시간 상담 223명, 총 243명의 수험생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4. 2015년 4월 3일에는 결정적 코치 4가 출판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의 치열한 입시 기록과 전략을 담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4. 판매 인쇄 전액이 장학금으로 기부되는 결정적 코치는 1, 2, 3권에 이어 입시 정보가 필요한 수험생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본 2015 기상대. 2016년에도 수험생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방송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했고 그리고 상담받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1,311명이었어요. 네네.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 내년에는 과연 몇 명을 상담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방송 말고도 시청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정재원 선생님 조금 정리를 해주실까요? 입시 설명회 중심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뭐 매달 거의 있었습니다. 뭐 3월 구로 구민회관을 시작해서요. 4월에 중구 구민회관, 7월에는 서울시청 청사에서, 네. 그다음에 8월에는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그리고 11월에는 동대문구청, 또 12월에는 다시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입시 설명회를 했고요. 또 7월과 12월에는 그 1대1 무료 상담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서진엽 선생님들과 함께. 그래서 650명 가량이 오프라인으로도 진학 상담을 받았고요. 또 2월 달에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북한 이탈 주민 가정의 예비 수험생들에 대한 진로 설명을 했었고요. 4월 달에는 다문화 가정 진학 설명회, 그리고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만학도, 심지어 수형자들까지도 설명회를 하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다양한 수험생들과 만난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화면에 보셨지만 저희가 책 출간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결정적 코치 벌써 4번째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 책을 출간하는 것도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저희의 1년간의 어떤 그 진학 상담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이제 활용도가 높은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4가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2015년 4월 3일에 이제 그 2014학년도에 상담했던 27명의 노하우가 이제 담겨 있는데요.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그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유용한 지표가 되었다라는 어떤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코치 3 그 수익금 전액을 이제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속에서 나왔던 수익금을 여러 곳에 유용하게 활용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결정적 코치 1부터 해서 4까지 총 4권의 이제 결정적 코치가 발간이 되었는데요. 전국에 있는 진학 교사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이제 활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7학년도에도 2016학년도에 대입 성공 노하우를 담은 결정적인 코치 5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시간 연속 생방송 저희가 10시간으로 기획했던 그 프로그램 잊을 수가 없는데 아까 윤 선생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네, 기획이었다고 네. 뽑아주셨잖아요. 이제 정재원 선생님은 같이 하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그 10시간 방송을 해보겠다라고 제작 측에서 이제 얘기하셨을 때, 네. 10시간이 그냥 많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농담인 줄 알았어요. 네. 많이 그것을, 할 거다. 예. 실현을 했던 것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총 243명의 학생들을 상담을 했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집중 상담에서 분석까지 해드린 학생이 20명 정도고요. 전화를 통해서 합격 예측 서비스 223명에게 도움을 드렸는데요. 마감 직전까지 뭐 전화 통해 불이 날 정도로 정말 뜨거운 그런 방송이었는데, 저도 그 방송에 제가 참여한 것이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대견스럽다 그럴까요? 그 정도로 그랬고, 우리 제작진들이 정말 노고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아, 정말 다시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순간들이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1년을 이 순간을 위해서 해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통해서 대학교에 합격한, 대입에 성공한 상담자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겠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중어중문학부에 합격한 유하림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이름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항상 상담을 할 때 이름을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드리는데 유하린 학생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격한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떤 학교들을 썼고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숙명여대 제외하고는 한국외대 사학과랑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에 얘네 둘도 또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써서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외대랑 상명대 그리고 숙명여대를 썼는데 숙명여대가 된 거고요. 지금 9월 9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학생은 8월 13일에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상담을 받은 건데 그 수시 대학을 결정하는 데나 원서 접수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상대가 어떤 도움을 드렸을까요? 제가 8월 달에 들은 게 아마 2번째인가 3번째로 이거를 한 걸 거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상담을 한 게 2월인가 3월인가 되게 초였었어요.
네, 그랬어가지고 우선 뭐 일단 저한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제 생기부나 성적 같은 거를 완벽하게 파악해 주셔서 다양하게 알려주셨던 점이 되게 감사한데 그 내용들 중에 대부분이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딱 마음 굳히고 준비할 수가 있었고요. 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내신의 필요성을 특히 더 크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큰 자각이 없던 상태였었는데 이 프로그램 통해서 조언을 듣고 자극 받았어가지고 여러 학교 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예비 고3 학생들한테 좀 노하우를 전해줄 게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일단 다 학생부 종합으로 올인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 쪽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뭐 이 자리에서 다 말하기엔 너무 많지만 가장 핵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기본인 가장 많은 질문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과와 관련됐던 시사 뉴스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 생기부 뭐 다양한 곳에서 200개 넘게 질문을 저 스스로 뽑았었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뽑아놓고 연습했던 그 답변들을 가지고 요리조리 짬뽕해가지고 대답하면은 다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거를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요리조리 짬뽕. 예, 잘 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었어요. 아니, 저희가 이제 상담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정말 성의 있는 상담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도움도 받았겠지만 본인이 200개 넘는 그 질문들을 노력을 다 참 많이 했네. 예, 많이 준비하고 요리조리 짬뽕하지 않았더라면 합격할 수 없었던 학생인데 윤상 선생님, 우리 네. 학생한테 좀 즐거운 대학 생활을 위해서 응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우리 학생이 그 상담 노하우를 들어보니까 이제 2회에 걸쳐서 상담을 받았네요. 그래서 2월에 한번 받았고 또 8월에 받으면서 네. 이제 준비 상황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우리 학생이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다라는 부분이 합격의 열쇠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합격하신 거 많이 축하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학생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을 좀 해드린다면 네네. 일단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도 할 수 있고 성인도 할 수 있는 거 말고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고 그걸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생의 어떤 로드맵을 좀 한번 설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1년 1년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10년 또는 15년 뭐 20년 이렇게 길게 인생을 보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설계를 했으면 앞으로 대학 생활도 또 인생 자체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상담을 조금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예비 고3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솔직히 말하면 전 숙대 가기에는 너무 모자랐던 내신이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라면 3학년 때 전과목 내신이 올랐다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뭐 학습 학원이나 이런 걸 다녀본 적이 없이 집에서만 혼자 하는 그랬어가지고 큰 자극제가 없었었는데 이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기서 여러 알려주신 얘기들 가지고 되게 큰 자극이 될 수가 있었고 그때 내신 정말 챙겨야 되는구나 자극받고 공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팁들 알려주시고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걸 실천하려는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진심으로 2016 이제 수능 준비하는 예비 고3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정말 네. 어쩜 이렇게 말도 야무지게 잘하는지. 숙대가 잘 뽑았네요. 그러게요. 숙대가 돋봤습니다. 우리 학생 저희가 이제 전화를 끊을 때 항상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결과는 있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큰 꿈을 위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자, 올해 기상대에서 상담받고 이제 합격한 또 학생이 또 있는데요.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랑 연락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일반고 문과 여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어머니, 네, 합격 정말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그 어떤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을 하게 된 건가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대 논술 전형으로 네, 합격을 했고요. 네네.
다음에 중앙대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요. 네. 인하대 종합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세 군데 써서 세 군데 다 합격한 건가요? 네네, 수시에서 3군데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하셨겠네요. 네, 어머니, 방송 통해서 어떤 네. 점이 도움이 됐을까요?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일단 수시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아이하고 그 원서를 쓸 때 의견 조율을 하는데 좀 고민이 많았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아이가 수능까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알찬 준비를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아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그 지원 전략이 상담받기 전과 후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저희가 사실 그 TBS에서 상담받기 전에는 6개의 전형을 모두 종합 전형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네네. 또 학교도 조금 더, 그러니까, 상향이 또 있었지만 안정으로도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TBS 상담을 받고 난 이후에 그 2번의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 방법을 바꿔서 좀 늦긴 했지만 논술도 조금 준비를 했고요. 네. 교과 전형에 있어서도 조금은 공격적이긴 했지만 좀 부족했어도 네. 예, 도전을 할 수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어머니, 이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학생들도 많은 상담 신청을 해주지만 어머님들께서 많이 연락을 주세요. 그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예비 고3 학생들을 둔 후배 어머님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를 앞두고 아이가 이제 우선 학교 담임쌤하고 상담을 하고 돌아왔을 때 부모하고의 대화가 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TBS 상담을 받고 나면서 상담을 받을 때 아이가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 있을 때 이제 같이 상담 내용을 들을 수 있게 부탁을 해서 들으면서 공감을 해갖고 그 상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저하고 이제 아빠하고 모두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시를 쓸 때 그런 어떤 자녀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많은 우리 어머니의 후배 어머님들께서 이야기 듣고 많이 상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머니 다시 한번 네. 합격 축하드리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희 상담을 받고 합격한 학생 그리고 어머니 만나봤는데요. 정정 선생님, 그 수많은 수험생들의 어머님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어제 제가 특강을 하면서 특강 때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일단 그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성적의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선생님들도 하시고 본인도 알고요. 그 집에서는 그 외적인 부분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담을 받으셨을 때 금방 우리 어머니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상담받은 내용을 아이와 공유를 할 때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 전달이 돼서는 안 되고 이렇게 녹화되어 있는 상담을 다시 보기로 같이 본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도 짬을 내서 같이 와서 부모님과 같이 그 설명회를 듣는다거나 이렇게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아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수험생 학부모들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아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해주시는 것과 또 어머니가 한번 듣고 다시 얘기해주는 거는 정말 크나큰 차이가 있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 이야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그 합격의 기쁨을 얻은 학생과 학부모님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2015 송년 특집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총결산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015 송년 특집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총결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가오는 2016년, 그러니까 2017학년도 대입이 되겠죠. 2017학년도 대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윤선 선생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1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부터 좀 짚어볼까요? 가장 기본이 되겠죠? 예,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크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2016학년도에 대입제도 기본 사항하고 큰 맥락에선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시의 모집 인원이 조금 더 감소됐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네.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수시 모집 인원은 조금 네. 증가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수능이 이제 전년도보다는 일주가 좀 늦춰져서 11월 17일에 이제 실시된다라는 부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사가 이제 필수로 들어온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국어의 선택형이 사라졌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사가 가장 크게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문익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출제가 되고 또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의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진다면 변별력에 큰 갭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7학년도 한국사 반영 방법 그리고 대비 전략에 대해서 정재훈 선생님 조금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이제 문제는 쉽게 출제되는 것으로 지금은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네. 이제 한국사라는 과목의 특징상 공부하는 그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표를 좀 우리 보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국사 반영 방법은 응시 여부 확인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다음에 가감점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수시에서는 응시 여부 확인, 그리고 정시에서는 감점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연대 고대 보면은 지금 수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 그리고 정시에서는 이제 가감점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3등급, 4등급 선인데요. 3등급이면은 50점 만점에 35점, 그리고 4등급이면은 50점 만점에 25점. 그래서 20문제 출제되니까 반타작이라고 하죠. 10문제 맞추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9년대사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아마 20문제 중에 12~13문제는 기본적으로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7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 그리고 한국사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지금 고1 학생들, 그러니까 2018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이 되겠죠. 그 학생들이 이제 준비할 점과 그리고 알아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정 선생님? 예, 우리 고1 학생들이죠. 네네. 이제 고1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2학년 올라가면은 문과와 이과로 이제 첫 번째로 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이과에 대한 준비를 이번 겨울방학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과 지원하는 학생들 수학과학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무서워질 것 같다는 무서워지면 어쩔 수 생각이 없습니다. 무서워져야 합니다. 예. 자, 이제 2016학년도 대입도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겨울방학에 돌입한 예비 고3 학생들도 이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지지 않았을까. 윤 선생님, 네. 예비 고3들 이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무조건 자소서를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 작성을 통해서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좀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아직 2학년이 마감이 안 됐고 또 3학년 1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논술 전형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이제 서서히 논술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의 기본은 전년도의 기출문제와 모의 논술 문제를 참고하고 대학에서 발표하는 해설 동영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논술 준비에 대한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전형이든 간에 정시와 병행 준비하는 것, 수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력, 이것이 가장 중요한 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직 2016학년도 대입이 끝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예비 고3이 아니라 이제 고3이라고 그냥 불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올 한 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올 한 해를 사자성어, 그러니까 수험생에게 전하고 싶은 사자성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공이산이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그 사람이 산을 움직인다, 산을 옮긴다라는 얘기인데 네. 중국의 이제 고사에서 비롯된 부분입니다. 뜻을 말씀드리자면 우직하게 성실하게 노력한 학생이 끝내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정말 성실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공이산. 정재원 선생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가담항설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요. 세상에 떠도는 헛소문이라는 뜻입니다. 네. 입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카더라 통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그냥 대충 알고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시 정보는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망설을 좀 잡아봤습니다. 네. 자, 올 한 해 저희와 함께 해주신 수많은 상담 선생님들, 멘토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윤상현 선생님, 정재원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네, 내일은 하기 선생님의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로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2016년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도 또 이제 예비 고3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